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새해를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몇 카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월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가는 세월 노래도 있죠. 가는 세월 뭐 어떻게 막냐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근데요, 가는 세월이 있는가 하면은 오는 세월도 있겠죠. 인생의 길을 세월이라고 표현을 흔히 하죠. 사람은 그 세월 속에 떠도는 나뭇잎 같은 존재, 부평초 같은 존재, 뭐 이런 표현들 흔히 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뭇잎은 물결 따라 흘러가고 다시 되돌아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세월을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러게 세월이라는 흐름 속에 떠가는 나뭇잎이 나라는 존재라면 그 나는 적어도 그냥 단순히 흘러만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조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나의 흐름을 내 생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그걸 자유의지 그러죠. 네. 많은 분들이 흘러가는 세월을 안타깝게 이렇게 보고 허무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몇 살 먹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도 자꾸 떠나가고 나하고 전혀 뭐 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지만 그래도 멀리서라도 보던 인기인들도 배우도 가수도 떠나가고, 요즘에 부쩍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 소식도 올라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가는 세월에 대해서 아픔으로 그걸 표현하면서 그러게요, 좀 허무하다 그럴까요? 허전하다 그럴까? 좀 후회스럽다 그럴까?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요즘에 접합니다. 근데 다가오는 세월에 대한 얘기를 별로 들어보지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가는 세월이 아쉽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60년 전에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참 좋았을걸,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고등학교 3학년 됐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딱 들어오시더니 한자로 큰 글자를 2자를 쓰시더라고요. 뭐 한자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선험 이렇게 쓰셨어요. 에? 선생님 할 때 선자하고 경험할 때 험자예요. 한자 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죠. 하여튼 선험 이렇게 쓰시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선험에 사는 사람이더라. 먼저 간 분들의 경험을 거울 삼고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경험을 딛고 사는 너희들이 되라. 잊혀지지 않는 고마우신 말씀인데, 진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게요, 거의 6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돌이켜볼 때 그때 그 생각만 했지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는 세월이 참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그렇지만 오는 세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는 세월을 좀 기쁨과 어떤 기대에 찬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나이 먹으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뭐 자꾸 이러고 젊음을 너무 이렇게 요즘에 뭐 요즘이 아니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젊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사회도. 그런데요, 어느 분 얘기했어요. 젊음은 풋사과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노 철학 교수 계시죠. 10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강연하고 다니시죠. 그분 말씀에 내 인생의 황금기는 7, 80대였던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젊음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좋다. 그렇지만
나이 먹으면 그러면 쓸모없는 거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젊었을 때 뭐 재미라고 그럴까요? 즐거움이라고 그럴까요? 보람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거는 깊은 맛은 좀 없죠. 네, 가볍게, 진짜 가벼운 기쁨이다 그러면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을 때 인생의 경험을 쌓고 그랬을 때 느끼는 어떤 즐거움, 보람,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 이거는 상당히 깊은 맛이고 깊은 멋일 수 있겠다.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걸 추구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거겠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저 라디오 방송 생방송으로 한 5, 6년 간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5번씩이요. 저녁에 1시간 가까이 그때 그랬죠? 한 10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생방송으로. 즉답을 해야 되잖아요. 생방송이니까. 근데 어떤 날은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냥 버벅거리게 되고. 그래서 진짜 방송 사고라고 할 것처럼 저는 아주 얼굴에 혼자서 괜히 시뻘개지고 이래서 돌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그때 아버님이 이제 병중에 계셔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누워 계실 때였는데, 정신은 맑으셨어요. 그래서 와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건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그리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과서에서 들을 수 없었던 진짜 지혜로운 말씀을, 제가 1년 반 아버지 병고안 하면서 1년 반 정신과 수련을 새롭게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죠.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장수하는 예의 지혜와 명철이 있느니라. 네. 나이가 먹는다는 거는 그냥 늙어가고 노쇠하고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쓰러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그러는, 그게 또 나이 먹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새 벽두에 자꾸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신과를 하면서 여기 와서 호소를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털어놓는 것만 갖고도 도움이 된다 이러는 분들도 계세요. 네, 뭐 모두 다 도와드리기는 참 어렵죠, 때로는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공통적인 점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가는 세월, 지나가는 세월, 지난 세월에 붙잡혀 있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내일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 새해가 밝았죠? 우리에게는 오는 세월이 있습니다. 새해는 오는 세월을 의미합니다. 네, 이랬을 때 과거의 미래를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까지는 어쨌든 내가 어떤 실수를 서로 했을지라도 나를 내가 용서하고 앞으로 그래 다시는 잘못 범하지 않고, 오는 세월 언제까지 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에게 다시 주어지는 세월에는 내가 좀 더 밝고 환하고 행복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의 삶을 일구어 가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오는 세월에 에휴 오늘 또 살았어가 아니고 아유 그래도 오늘 새날을 맞았네 이런 밝은 마음으로 인생을 엮어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에게 밝은 희망차고 기대하면서 오는 세월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